사위 회사에 취직한 68세 장모님, 그분이 만든 변화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험과 비법이 대단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성실함이 회사 매출을 올리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같았다. 늘어나는 손실, 줄어드는 매출, 그리고 반복되는 회의. 또 이번 달도 목표 미달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빨간색 그래프가 떴다. 나는 42살 중소제조업체 대한정밀의 사무팀장 박도연이다. 이 회사에 입사한 지 15년째. 처음엔 희망찬 신입사원이었던 내가 지금은 매일 적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간 관리자가 되어 있었다. 도연 팀장, 이번 분기 원가 절감만 좀 내봐요. 대표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도 지쳐 있었다. 우리 모두가 지쳐 있었다. 공장 라인에서는 매일 불량품이 나왔고 자재 낭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품질 관리팀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손만 놓고 있었고 생산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것을. 인력을 줄이고 야근을 늘리고 복지를 깎았다. 그런데도 적자는 계속됐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 창문 너머로 공장 현장이 보였다. 기계들은 쉬지 않고 돌아갔지만 그 어디에도 활기는 없었다. 마치 죽어가는 생명체처럼 우리 회사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원가 분석 자료를 펼쳤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원자재비 증가, 불량률 상승, 재작업 시간 증가. 모든 지표가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중얼거리며 커피를 홀짝였다. 식은 커피는 쓰디쓴 현실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지금 통화 괜찮아? 응, 말해. 그게 엄마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는데 나는 잠시 멈칫했다. 장모님이 일자리를 68살 어르신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게 청소 일이라도 하시겠다고.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무료하시대. 아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장모님은 평생 재래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다가 5년 전 가게를 정리하셨다. 그 뒤로는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요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다. 아, 그러시구나.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사실 우리 회사도 청소 인력이 부족했다. 한 명이 그만두고 나서 아직 충원을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장모님이 사위가 다니는 회사에 혹시 내 회사는 안 될까? 엄마가 멀리 가시는 것보다는. 아내의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장모님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신다고?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는 조심스럽게 내 표정을 살폈다. 미안해. 부담스러우면 괜찮아. 다른 데 알아볼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말을 흐렸다. 사실 부담스러운 게 맞았다. 회사에서 누가 알면 어쩌지? 사위 회사에 장모님이 청소부로 들어왔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혹시 내가 특혜를 준다고 오해하면? 엄마가 정말 일하고 싶어 하셔. 집에만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대.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으신 것 같아. 아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님의 마음은 이해가 갔다. 평생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셨던 분이 갑자기 집에만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알았어. 내가 내일 총무팀에 말해볼게. 정말 고마워, 여보. 아내는 환하게 웃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다음 날 나는 총무팀장 책상 앞에 섰다. 팀장님, 청소 인력 구인 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그거요? 아직 적당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시급도 낮고 일도 힘들다 보니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정말요? 누구신데요? 저희 장모님이세요. 총무팀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씩 웃었다. 아, 그러시구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8입니다. 일이 좀 힘든데 괜찮으실까요? 평생 시장 일하신 분이라 체력은 괜찮으실 겁니다. 그럼 한번 면접 보시죠. 솔직히 우리도 급한 상황이니까요. 며칠 후 장모님은 면접을 보셨다. 나는 그날 일부러 외근을 나갔다. 면접 결과를 듣기가 두려웠다. 떨어지시면 실망하실까봐, 붙으시면 또 불안해서 저녁에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합격하셨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신대요. 나는 휴대전화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기쁜 듯, 걱정스러운 듯. 축하드립니다, 장모님.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웠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장모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다. 오전 8시 장모님이 공장 정문으로 들어오셨다. 청소 유니폼을 입으신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의젓해 보였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슬쩍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출근하셨어요. 도연아. 오늘부터 잘 부탁한다. 장모님은 밝게 웃으셨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무실로 향했다. 회사에서는 가족관계를 드러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냥 새로 들어온 청소 직원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첫 주는 조용히 지나갔다. 장모님은 새벽 6시에 출근하셔서 공장 전체를 청소하셨다. 사무실, 복도, 화장실, 그리고 공장 현장까지. 나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짧게 인사만 나눴다. 도연 팀장님, 새로 오신 청소 이모님 일 정말 잘하시네요. 총무팀 직원이 지나가며 말했다. 그래요? 네, 구석구석 정말 깨끗하게 하세요. 전에 있던 분보다 훨씬 꼼꼼하시더라고요. 나는 괜히 뿌듯하면서도 조마조마했다. 혹시 누가 우리 관계를 알아챌까봐. 2주째 금요일 나는 야근을 하고 있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다. 공장 현장을 지나가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장모님이었다. 어머, 장모님? 아직도 계세요? 아, 도연아. 너 아직도 일해? 네,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근데 왜 아직? 청소 다 끝났는데 그냥 공장 둘러보고 있었어. 장모님은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계셨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무슨 수첩이세요? 아, 이거.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두는 거야. 궁금한 게 뭔데요? 장모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수첩을 펼쳐 보이셨다. 여기 봐. 이 기계 밑에 매일 자재가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며칠 동안 세어봤는데 하루에 20개 정도씩 버려지는 것 같아. 나는 수첩을 들여다봤다.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별로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여기 이 라인은 밤에 불 켜놓고 아무도 안 써. 전기 낭비 아닐까? 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건 그냥 청소하러 오신 게 아니었다. 장모님은 관찰하고 계셨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시며 익힌 눈썰미로 공장의 낭비를 하나하나 포착하고 계셨던 것이다. 장모님, 이거 혹시 더 있어요? 많지. 한 보름 정도 봤는데 적을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나는 수첩을 천천히 넘겨봤다. 자재 낭비, 전기 낭비, 동선 비효율, 불필요한 재작업. 장모님이 발견한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거 혹시 제가 가져가 봐도 될까요? 그래, 가져가. 도움이 되면 좋겠구나. 장모님은 수첩을 내게 건네셨다. 나는 수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그 수첩을 읽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장모님의 수첩을 복사해서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이걸 회의에서 발표해야 하나? 그런데 청소 직원이 발견한 문제라고 하면 기존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 도연 팀장님,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 품질관리팀의 김하연 대리가 내 자리로 왔다. 39살의 하연 대리는 꼼꼼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요즘 공장 라인을 점검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하연 대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상한 거요? 네. 이 라인에서 자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20개 정도씩이요. 그리고 이쪽 구역은 밤새 불이 켜져 있는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 하연 대리를 바라봤다. 장모님이 발견한 문제와 똑같았다. 그거 확실해요? 네. 일주일 동안 체크해 봤는데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생산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또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실 것 같고 나는 서랍에서 장모님의 수첩 복사본을 꺼냈다. 하연 대리, 이거 한번 봐요. 하연 대리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눈이 커졌다.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그게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우리 회사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청소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세세하게? 네. 보름 동안 관찰하신 거래요. 하연 대리는 수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팀장님,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제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 정도면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왜요? 이거 회의에서 발표하셔야죠. 그게 청소 직원이 발견한 거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하연 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제가 발견한 걸로 하면 어때요? 어차피 저도 같은 문제를 체크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을 제 보고서에 포함시켜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누가 발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하연 대리는 수첩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장모님의 발견이 회사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무시될까? 그날 오후 나는 공장 현장을 돌아다녔다. 장모님이 지적한 곳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로 기계 밑에는 자재가 떨어져 있었다. 밤에는 쓰지 않는 구역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청소 도구는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서 찾는 데만 시간이 걸렸다. 작업자들은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런 게 15년 동안 계속됐던 거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보지 못했던 것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는 모두 익숙함에 안주하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문제들을 회의에서 발표하면 과연 받아들여질까? 도연아, 잠깐. 공장 운영부장인 최상필 부장이 내 자리로 왔다. 55살의 상필 부장은 이 회사에 2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네, 부장님. 내일 회의에서 내가 발표한다며? 원가 절감 방안? 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라도 있어? 상필 부장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그냥 현장 점검하면서 발견한 것들이요. 현장 점검? 누가? 품질 관리팀이랑 같이 돌아봤습니다. 상필 부장은 콧방귀를 뀌고는 가버렸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였다. 변화를 제안하면 항상 반대부터 했다. 괜히 나만 곤란해지는 거 아닐까? 나는 혼잣말을 했다. 개선안을 발표하면 상필 부장이 반발할 게 뻔했다. 그리고 다른 베테랑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무슨 문제냐고 할 게 분명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었다. 회사는 매달 적자였다.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장모님이 계셨다. 오늘은 아내가 일이 늦어서 장모님이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도연아, 일 힘들지? 아, 네. 괜찮아요. 그 수첩 도움이 됐니? 아, 네, 많이 도움됐어요.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장모님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말씀하셨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그랬어. 매일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안 보이는 게 많아. 그런데 막상 가만히 관찰하면 낭비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그러셨구나요. 특히 바쁘다고 서두르면 오히려 더 낭비가 많아. 동선도 엉망이고 물건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난 항상 하루 일 끝나고 나면 오늘 뭘 잘못했나 돌아봤어. 그렇게 하나씩 고치니까 나중엔 돈이 모이더라고. 장모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쌓은 지혜가 지금 우리 회사가 필요한 그것이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내가 회사 월급 받는데 당연한 거지. 나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내일 회의가 어떻게 될지, 상필 부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화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 주요 팀장들이 모였다. 대표님, 상필 부장, 총무팀장, 그리고 하연 대리와 나. 자, 시작하겠습니다. 도연 팀장, 발표해 보세요. 대표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일어서서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지난 2주 동안 품질관리팀과 함께 공장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개선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다. 우선 A라인에서 하루 평균 20개의 자재가 바닥에 낙하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600개, 1년이면 7,200개입니다. 개당 5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360만 원의 손실입니다. 상필 부장이 끼어들었다. 그건 원래 작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야. 20년 동안 그래왔어. 아니요, 부장님. 컨베이어 높이를 10cm만 조정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연 대리가 즉각 반박했다. 높이를 조정하면 작업자 허리 높이가 안 맞을 텐데 작업대를 함께 조정하면 됩니다. 비용은 약 8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상필 부장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두 번째로 B구역의 야간 조명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센서 등으로 교체하면 월 전기료 3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안전 때문에 켜놓는 거야. 상필 부장이 또 끼어들었다. 센서 등으로 교체해도 사람이 지나가면 켜집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연 대리가 다시 반박했다. 상필 부장은 인상을 찌푸렸다.
발표는 40분 동안 계속됐다. 자재 낭비, 전기 낭비, 동선 비효율, 청소 도구 관리 부실, 총 15가지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이 개선안들을 적용할 경우 월 400만 원, 연 5천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약 300만 원입니다. 대표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다. 정말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네,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상필 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부장은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작은 변화도 작업자들 반발을 살 수 있고 자칫하면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이대로 계속 적자를 보자는 건가요? 하연 대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실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대표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다. 일단 소규모로 시범 적용해 봅시다. 한 달 동안 몇 가지만 테스트하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거죠. 어느 것부터 하시겠습니까? 가장 효과가 클 것 같은 3가지만 골라보세요. 도연 팀장이 책임지고 진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자리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설마 장모님 말씀이 진짜 맞았던 걸까?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우선 3가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A라인 컨베이어 높이 조정, B구역 센서 등 설치, 청소도구 보관함 신설. 공사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 사이 나는 장모님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장모님,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신 거예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만났을 때 물었다. 장모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그냥 눈에 들어오더라고.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했잖니. 물건 하나 떨어져도 돈이니까 항상 신경 쓰는 게 습관이 됐어. 그 수첩도 매일 쓰세요? 응. 요즘도 계속 적고 있어. 또 이상한 게 보이거든. 이상한 거요? 응. 예를 들면 D라인 작업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 공구가 멀리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가까이 배치하면 시간 절약될 텐데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님의 눈은 정말 대단했다. 우리가 15년 동안 보지 못한 걸 보름 만에 다 찾아내셨다. 장모님, 과거 시장 일하실 때 얘기 좀 들려주실래요? 왜? 궁금해? 네,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하셨는지 궁금해요. 장모님은 잠시 추억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다. 처음엔 나도 서툴렀지. 시장 처음 나갔을 때 33이었어. 애들 2 키워야 하는데 남편은 일찍 세상 떠나고 막막했지. 근데 시장이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 손님들 관찰하는 법, 물건 관리하는 법, 낭비 줄이는 법. 처음엔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도 못 벌었어. 그런데 조금씩 배우니까 나아지더라고. 어떻게 배우셨어요? 다른 가게들 봤지. 잘하는 가게는 뭐가 다른지, 못하는 가게는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하나씩 따라 해봤어. 진열도 바꿔보고, 가격도 조정해보고, 서비스도 바꿔보고. 장모님의 눈빛이 반짝였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더라고.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늘은 어제와 뭐가 다른지 보는 거. 그러면 작은 변화가 보여. 그 작은 변화를 고치면 조금씩 나아지고. 그렇게 30년을 하신 거네요. 응. 그러다 보니 애들도 다 키웠고 너희 결혼도 시켰잖니.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평생 혼자 힘으로 자식들을 키우시고 가게를 운영하시고 그 모든 노하우를 지금 우리 회사에 전해주고 계신 거였다. 장모님, 제가
처음에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장모님이 회사에 계시는 게 알아. 내 표정 보면 다 알지.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사위회사에 장모가 청소부로 들어오면 누가 좋겠어. 장모님은 씁쓸하게 웃으셨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장모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우린 계속 똑같이 일하다가 망했을 거예요. 그건 너희가 잘해서야. 나는 그냥 본 걸 얘기한 것 뿐이고. 아니에요. 보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린 15년 동안 못 받는 걸요. 장모님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도연아, 고마워. 이렇게 내 얘기 들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마쳤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장모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냥 청소 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한 달이 지났다. 세 가지 개선안이 적용된 지 4주째였다. 도연 팀장, 잠깐 와보세요. 총무팀장이 나를 불렀다. 나는 긴장하며 총무팀으로 갔다. 이번 달 원가 보고서 나왔는데 보세요. 총무팀장은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각종 수치들이 표시돼 있었다. A라인 자재 손실률이 87% 감소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B구역 전기료가 32만 원 줄었어요. 청소도구 구입비도 반으로 줄었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봤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 원가가 38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진짜로 효과가 있었네요. 네. 대표님이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체 회의하신대요. 나머지 개선안들도 적용하자고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기쁘면서도 떨렸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니. 장모님의 관찰이 그 작은 수첩 메모가 회사를 바꾸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하연 대리에게 전했다. 하연 대리, 효과 나왔어요. 380만 원 절감됐대요. 진짜요? 와, 대박. 하연 대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다. 조용히 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에요. 아, 죄송해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한 달 만에 이 정도 효과라니. 나머지 개선안들도 곧 적용할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자료 정리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장모님께 문자를 보냈다. 장모님, 효과 나왔어요. 한 달에 380만 원 절감됐대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정말 다행이다. 수고했어, 도연아. 나는 휴대전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상필 부장이 내 자리로 왔다. 도연아, 잠깐 나와봐. 부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나는 긴장하며 따라 나갔다. 부장은 복도 구석으로 나를 데려갔다. 너 그거 알아? 뭐요? 그 개선안, 청소하는 이모가 만든 거라며?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어떻게? 공장 직원들이 다 알아. 그 이모가 수첩에 뭐 적고 다닌다고. 그걸 내가 가져다가 발표한 거지. 그게. 그리고 그 이모가 내 장모라며? 나는 말문이 막혔다. 들켜버렸다. 부장님, 그게 중요한가요? 효과가 있었잖아요.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상필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효과? 한 달치 데이터 가지고 효과라고? 그게 지속될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장모를 회사에 들여놓고 그 사람 아이디어로 실적을 올린 거잖아. 이거 완전히 부정행위야. 부정행위요? 말도 안 돼요. 장모님은 그냥 청소 일하시면서 본 걸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 그렇게 우기든지.
난 다음 주 회의에서 이 사실을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거야. 상필 부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만약 대표님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문책할까? 장모님을 해고할까? 개선 프로젝트는 중단될까? 집에 도착하니 장모님과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 아니야. 거짓말. 뭔가 있지? 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상필 부장이 우리 관계를 알아버렸어. 그리고 다음 주 회의에서 대표님한테 말한대.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장모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만둘까? 어머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내가 있으면 도연이만 곤란해지잖아.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지. 안 돼요. 어머니 때문에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주말 이틀 동안 나는 고민했다. 월요일 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요일 저녁 나는 하연 대리에게 전화했다. 하연 대리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지난 3개월 치원과 데이터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개선 전후 비교할 수 있게요. 지금요? 지금 당장이요? 네, 내일 회의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해놓을게요. 고마워요. 나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발표 자료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승부해야 했다. 월요일 오전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표님, 각 부서 팀장들, 그리고 상필 부장까지 모두 참석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시범 적용한 개선안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일어서서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지난 한 달 동안 3가지 개선안을 적용한 결과 총 380만 원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자재 손실률, 전기료, 소모품비 모두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560만 원의 절감 효과입니다. 오, 좋네요. 대표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그래서 나머지 12가지 개선안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전체 적용 시 예상 효과는 바로 그때 상필 부장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대표님. 네, 상필 부장. 이 개선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긴장하며 상필 부장을 쳐다봤다. 품질 관리팀과 현장 점검을 통해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이 문제점들을 발견한 겁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상필 부장이 다그쳤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회사 청소 담당 이정순 씨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도연 팀장의 장모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대표님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사실입니까? 도연 팀장? 네, 사실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대표님은 팔짱을 끼셨다. 그럼 도연 팀장이 장모님을 회사에 채용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총무팀에서 정식으로 면접 보고 채용한 겁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발표한 건 사실이죠? 상필 부장이 비꼬듯 말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자신의 것처럼? 아니요. 저는 품질 관리팀과 협력해서
검증하고 보완했을 뿐입니다. 원래 아이디어의 출처가 누구든 중요한 건 효과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부정행위는 없었나요? 부정행위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모님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회사 기밀을 빼돌린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대표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다. 진정하세요. 두 분 다. 일단 이거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연 팀장, 개선 프로젝트는 당분간 보류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효과가 보류입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요.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대로 끝인가? 한 달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 사흘이 지났다. 회사 분위기는 싸늘했다. 나는 업무 정지는 아니었지만 개선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했다. 장모님은 출근은 하셨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으셨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다. 목요일 오후 하연 대리가 급히 내 자리로 왔다. 팀장님, 이거 보세요. 하연 대리는 노트북을 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다. 뭐예요? 지난 3년간 원가 데이터입니다. 제가 주말에 정리한 거예요.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월별, 분기별, 연도별 원가가 정리돼 있었다. 이걸 왜? 여기 봐요. 지난 3년 동안 원가가 계속 상승했어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매달 2%씩 증가했고요. 하연 대리가 그래프를 가리켰다.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개선안을 적용한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하락했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에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정말로 그랬다. 지난 3년간 계속 상승하던 원가가 우리가 개선안을 적용한 한 달 동안만 하락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개선한 효과예요. 그렇겠죠? 그럼 이 자료를 대표님한테 이미 보냈어요. 아침에 이메일로요. 정말요? 네. 그리고 총무팀장님한테도 보냈어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니까요. 나는 하연 대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우린 팀이잖아요. 그날 저녁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다. 도연 팀장, 내일 오전 회의에 참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집에 돌아가 아내와 장모님께 말씀드렸다. 내일 회의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괜찮을 거야, 여보. 넌 잘못한 게 없잖아.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장모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시며 말씀하셨다. 도연아, 미안하구나. 내가 괜히 나섰다가. 아니에요, 장모님. 장모님 덕분에 우린 변화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내일 회의에서 끝까지 설명할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요. 장모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금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전 직원 회의였다. 팀장들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이슈가 됐던 개선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다. 먼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 팀장과 이정순 씨의 관계, 그리고 개선안 도출 과정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쳤고 특혜도 없었습니다. 개선안 역시 품질관리팀과 협력하여 검증된 것입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품질관리팀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봤습니다. 지난 3년간 계속 상승하던 원가가 개선안 적용 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효과입니다. 대표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다.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푸른색으로 꺾이며 내려가는 모습이 선명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3년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매출은 정체됐고 원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다. 그런데 한 분의 관찰이 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정순 씨,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장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셨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장모님께 쏠렸다. 이정순 씨는 우리 회사에 청소 담당으로 입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청소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매일 현장을 관찰하시고 문제점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난달 적용한 개선안입니다. 대표님은 장모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셨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씨.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개를 숙이셨다. 대표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개선 프로젝트를 재개합니다. 도연 팀장이 계속 총괄하고 이정순 씨는 자문 역할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상필 부장을 쳐다보셨다. 상필 부장 할 말 있으십니까? 상필 부장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일어났다. 그리고 장모님께 다가가셨다. 이정순 씨,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필 부장이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부장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면 되잖아요. 회의실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울컥하며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장모님께 다가갔다. 장모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도연아. 내가 더 수고했지. 나까지 믿어주고. 당연한 거예요. 장모님이 옳았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 달부터 나머지 개선안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공장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D라인의 공구 배치를 재조정했다. 작업자들의 이동 거리가 절반으로 줄었고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 청소 동선을 최적화했다. 불필요한 왕복이 줄어들며 청소 시간이 30% 단축됐다. 자재 보관 방식을 개선했다. 재고 관리가 정확해지고 분실과 파손이 줄어들었다. 불량 검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중복 검사를 제거하고 불량률이 20% 감소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더 명확해졌다. 도연 팀장, 이번 분기 결산 나왔어요. 총무팀장이 웃으며 보고서를 건넸다. 와, 나는 숫자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분기 원가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나는 보고서를 들고 장모님을 찾아갔다. 장모님은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다. 장모님, 이거 보세요. 나는 보고서를 펼쳐 보였다. 장모님은 안경을 쓰시고 천천히 읽으셨다. 많이 좋아졌네. 장모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모두가 함께 해낸 거지.
장모님은 미소 지으셨다. 석 달 후 회사는 정말로 흑자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대표님은 전 직원 회식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변화를 이끌어준 이정순 씨와 도연 팀장, 하연 대리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나는 장모님과 눈을 마주쳤다.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회식 후 나는 장모님과 함께 걸으며 회사를 나섰다. 장모님,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죄송했어요. 괜찮아. 이해해. 사위 입장에서 당연한 거였어. 근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장모님은 껄껄 웃으셨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은. 시장에서 쌓은 경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늙어도 배울 게 많더라고.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6개월이 지났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원가는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불량률은 35% 줄었다. 생산성은 18% 향상됐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도 크게 올랐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방문한 협력업체 사장이 감탄하며 물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개선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우리 회사의 이정순 자문위원님이십니다. 나는 옆에 서 있던 장모님을 소개했다. 네, 장모님은 이제 정식 자문위원이 되셨다. 청소일은 새로운 직원이 맡고 장모님은 현장 개선 자문을 맡으셨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장모님은 겸손하게 웃으셨다. 협력업체가 돌아간 후 대표님이 나를 불렀다. 도연 팀장, 승진 축하합니다. 네, 승진이요? 다음 달부터 공장 운영이사로 발령납니다. 전체 공장 운영을 총괄하게 될 겁니다. 나는 깜짝 놀라 대표님을 쳐다봤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당신이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정순 자문위원회 계약도 연장할 겁니다. 정식 직원으로요. 정말요? 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나는 기쁨에 겨워 사무실을 나왔다. 장모님께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장모님, 제가 승진했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정식 직원이 되신대요. 정말? 어머, 축하한다. 장모님은 나를 껴안으셨다. 우리는 서로 울고 웃으며 기뻐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가 준비한 축하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해, 여보. 우리 엄마도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가족은 둘러앉아 케이크를 자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보, 진짜 고마워. 우리 엄마 믿어줘서.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당연한 거지. 장모님이 옳았으니까. 처음엔 걱정했잖아. 그건 내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나이 드신 분이, 청소 일하시는 분이 뭘 알겠어 하는 생각이 있었어. 근데 완전히 틀렸어. 경험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 장모님이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거야. 나도 회사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나도 늙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서로 배우는 거죠. 우리는 웃으며 건배를 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공장 운영이사로서 전체 공장을 총괄하고 있다. 장모님은 여전히 자문위원으로 현장을 돌아다니시며 개선점을 찾고 계신다. 회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흑자를 기록했다.
직원 수도 늘었고 협력 업체들의 평가도 좋아졌다. 업계에서 우리 회사의 변신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한정밀의 기적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변화였다는 것을, 작은 관찰에서 시작된 용기 있는 변화였다는 것을. 오늘은 전사 워크숍 날이다. 전 직원이 모여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정순 자문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장모님을 호명했다. 장모님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서셨다. 저는 68살에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청소 일을 하러 왔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무료해서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였어요. 직원들이 웃었다. 근데 여기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경험은 보물이라는 것. 그리고 변화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 장모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계속하셨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일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이었죠. 근데 그 똑같은 일 속에서도 매일 새로운 걸 배웠어요. 손님들을, 물건들을, 시장을 관찰했죠. 그게 습관이 됐고 그 습관이 여기서도 도움이 됐어요. 장모님은 직원들을 둘러보셨다. 여러분도 다 그럴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직급과 상관없이 관찰하고 생각하고 제안하고 그러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워크숍이 끝나고 나는 장모님과 함께 공장 옥상에 올라갔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장모님, 1년 전 오늘이 생각나세요? 응. 내가 처음 출근했던 날이지.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당연하지. 나도 그냥 청소나 하고 월급이나 받으려고 했는걸. 우리는 웃었다. 장모님, 제가 진짜 감사해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우린 망했을 거예요. 아니야, 도연아. 너희가 내 말을 들어줘서 가능했던 거야. 제안만 하는 건 쉬워. 어려운 건 그걸 실행하는 거지. 그래도요. 장모님의 눈이 없었다면 우린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예요. 나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옆에 계셔주세요. 우리에겐 장모님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어디 가겠니? 여기가 이제 내 일터인걸.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셨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저녁 하늘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었다. 변화는 어려운 게 아니었다. 단지 보려는 의지와 들으려는 마음과 실행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 모든 게 있었다. 68살 장모님의 지혜와 42살 사위의 용기와 모든 직원들의 협력. 이것이 우리가 만든 기적이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변화였다. 작지만 확실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 2년 후 대한정밀은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혁신적인 원가 관리 시스템으로 여러 상을 받았고 다른 회사들이 벤치마킹하러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정순 자문위원은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개선점을 찾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회사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온다. 시니어의 경험이 기업을 살린다. 장모님의 강연 제목이다. 매번 강연장은 만석이고 많은 기업들이 장모님의 조언을 구한다. 박도연 이사는 44세에 전무로 승진했다. 그리고 여전히 장모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한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은 장모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정밀의 이야기는 이제 교과서에도 실렸다. 세대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담담하다.
우린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장모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 그들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관찰하고 듣고 실행하고 변화시켰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전부가 모든 걸 바꿨다.